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 이재명 독재와 싸우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오종환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격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기만 중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다. 우리 현실과 꼭 들어맞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선거 때 이런 보도를 홍수처럼 맞으셨을 겁니다. 그 예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때 MBC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MBC 뉴스 데스크는 대선 참견 시점이라는 가십성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송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에 불리한 기사가 40건 나가는 동안 민주당에 불리한 기사는 단 4건 방송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기사에는 각종 공약을 넣었고 국민의힘 대선 기사에는 갈등과 정쟁을 넣었습니다.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문항들이 편파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주제들, 단일화, 갈등, 홍준표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로 돌아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겨우 묻는 게 좌든 우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슨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선거 때만이 아닙니다. MBC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정치적으로 편파 보도를 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저녁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길이 빙판이 됐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시민 불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듯이 서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라고만 보도했죠. 교통 대란을 전한 SBS나 다른 방송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날 MBC는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 건의 리포트를 방송했지만 서울시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음주운전을 한 시민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반면에 SBS와 다른 언론사들은 기상청이 대설 예비특보를 서울시에 전화로 알려줬는데 제설차들을 미리 결빙구간에 보내지 않아서 뒤늦게 출동하다가 퇴근길 차량들하고 섞여버렸다, 갇혀버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3노조는 성명에서 우파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어도 이렇게 보도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퇴근 시간에 서울 경기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제목에 제설 늦어 도로 통제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아직 취재를 못했는데 제목에 마음대로 제설이 늦었다고 붙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차이 말고는 다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수해가 일어난 2022년 8월 9일 MBC 기사를 보면 배수 개선 대책이 지연된 게 마치 오세훈 시장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반해 SBS는 KBS가 먼저 나오는군요. 박원순 시장 때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SBS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계획했던 7개 터널 가운데 6곳이 건설되지 못했다라고 서울시에 해명을 전달했습니다. MBC가 왜 이럴까요? 공영방송 중에서도 MBC가 유난히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이유가 뭘까요? 1970년대까지 MBC는 정수장학회와 쌍용, 혜태, 현대 등 기업들이 소유한 민영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기업들이 보유한 MBC 주식 70%를 정부가 헌납받아서 처음에는 KBS, 그 뒤에 방송문화진흥회에 맡겼습니다. 민영방송 MBC가 졸지에 공영방송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MBC의 민영방송 복귀는 신군부 체제의 청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MBC는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달리 수신료를 받지 않는 상업방송입니다. 그래서 KBS 직원들은 마음속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MBC 직원들은 주인 없는 회사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없는 회사는 노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MBC에 노조가 생길 때 공정방송을 내걸었습니다. 창립 선언문도 그렇고 파업할 때 노부에도 공정방송이라는 것을 대문자만큼 내걸었죠. 아마 많은 조합원들은 진심이라고 믿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장 4명을 연이어 쫓아내면서 사내 최대 권력 집단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조 간부 출신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뒤에 한번 밀려났다가 2017년 다시 되찾았고 이제 다시는 그 권력과 부를 잃지 않겠다는 게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실제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노조는 민주당의 집권과 정권 유지를 돕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MBC 경영권을 주는 추악한 거래가 성립됐다는 게 30여 년 MBC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MBC 하나만 해도 해악이 큰데 우리나라 모든 방송, 모든 신문이 MBC처럼 돼갈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일단 방송을 보면요. 방송사법 개정으로 공영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3법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관을 각종 단체들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단체들 상당수가 친언론노조 성향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독일 공영방송 ZDF와 전혀 다릅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사장 선임기구에 무려 60명에 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제2조에 21조 2항에 ZDF 직원 평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방송사 직원들이 경영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극도로 제한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은 이러한 민주주의 수호 제도를 거꾸로 바꿔서 도입한 것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노조와 합의해 사장 추천 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즉 노조가 거부하면 사장을 뽑을 수 없습니다. 역시 민영방송인 종합평선 채널에 노사 5대5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방송사 경영의 핵심인 편성에 대해서 노사에 동등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신문들까지 종편 제어가에 묶여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미 언론노조에 장악된 신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권력 비판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나치 전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치가 나쁜 거는 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나치가 뭘 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치의 독재는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협박해 수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히틀러가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부도 굴복해 나치 정권에 충성했습니다. 나치가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은 언론 통제였습니다.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폐간시키고 정하는 언론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괴벨스는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은 기성 언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권을 두려워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제 국회와 야당, 일부 유튜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마지막 비판마저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세 분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